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신통할 초대석에는 경기도 부천시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익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과 이 방송 보고 계신 당원 동지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엊그제 설날이었는데 시민 여러분 설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제가 먼저 조용익 부천시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경기도 부천시장이기도 한 조용익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전공하셨습니다. 현재는 부천시장이시기도 하지만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도 하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인 지방자치 특보도 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더 밝은 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위원장도 활약하셨고요. 부천시장님 하시기 전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역임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현재 이 부천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회복과 성장 아시죠? 네. 자,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천시에는 이와 같은 시정기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의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국민들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복지와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신년 메시지에서 성장이라는 말씀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유도 이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올려놓기 위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고, 이런 대통령님의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 부천시는 국정과제 전담 조직 TF를 만들어서 이 정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국가적 전략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잘 연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잘 아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서 민생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최대한 발행을 했는데, 저희 부천시도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골목 경제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좀 활기를 좀 띠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와서 저희 부천시도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에 발맞춰서 민생을 회복하고 시민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천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천역 막장 유튜버 이거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이 국민 신문고 민원 건수가 98%까지 줄어들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뤄낸 변화인지, 자, 부천역 이 유튜브들 다 사라졌는지, 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떠한 예방책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한때 우리 부천역 일대에 열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시끄럽게 했었는데요.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불법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언론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또 전깃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그 해당 장소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때로 막 광란의 춤을 추거나 맞습니다. 뭐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뭐 싸움을 한다든지 시민들 향해서 위협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되게 이제 불편해하기도 하고 네. 특별히 또 그 지역의 골목 상권에 있는 상점가들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취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현장에서 회의도 좀 하고 그 자리에는 경찰도 오고 시민들도 오고 상인들도 오고 우리 시의 주요 부서 간부들도 참여를 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이후에는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7개 단체가 직접 나가서서 시민 대책단을 만들어서 순찰도 하고 또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튜버들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 대응의 노력을 한 결과 경찰의 112 신고 건수도 매우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국민신문고에 낸 여러 민원들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98%가 줄어들기 위해서 지금은 단체로 모여 있는 그런 유튜버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곳에 단체로 모여서 유튜브 활동할 수 없도록 환경 공간을 좀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돌 의자라든지 역 U자형 볼라드라든지 이런 시설도 다 철거하고 그분들이 앉아있지 못하도록 좀 주위 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캠페인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고 또 경찰에서는 유튜버들을 쭉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2명을 또 형사 구속을 해서 재판에 회부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이 막장 유튜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일부는 또 수익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협의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했더니 부천역 일대 유튜버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도 편안하다. 그리고 골목 상권에 있는 상점과 점포에서는 이전처럼 다시 점포가 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천이랑 관련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네. 그 소사람 거리에 있는 서부신학대학 졸업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친구도 많고,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부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 최근 우리 조용익 시장님께서 조용익의 부천 넓게 쓰기라는 이 책을 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한정된 도시인데 이걸 어떻게 넓게 쓰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도시를 넓게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신 것처럼 부천은 면적은 좁습니다. 네. 또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밀집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희 부천도 그렇고 영토와 토지가 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영토와 토지가 작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이 도시의 밀도를 넓혀 쓰려면 저희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교육이나 미래의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각각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꿈이 큰 도시가 큰 도시일 것이고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발전 전략에 대한 크기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해 나가는 과정과 비전을 이제 책으로 담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밀한 도시의 한계라는 것을 넘어서서 부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을 키워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을 크기를 키우고 또 K컬처를 통해서 문화의 크기를 키워서 대한민국이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부천도 문화예술의 도시의 가치를 넓혀나가고 최첨단 산업들을 키워나가서 도시의 꿈과 비전을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 부천의 토지는 좁지만 부천의 생각을 키워서 넓게 쓰자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오갈 때마다 보이는 문화특별시 부천 네.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 이걸 찾아서 AI 기본사회 모범 사례로 참고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 밖에 이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기본사회 이런 게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부천시가 이제 기본사회 팀도 신설하고 기본사회 추진단도 이제 이번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부천에 이제 흩어져 있던 돌봄이나 소득이나 교육이나 주거나 교통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나로 좀 묶어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사회 팀을 신설을 했고 또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부천시는 이 스마트 경로당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포함한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아트밸리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든지 음악과 미술과 연극이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 경로당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그냥 무료하게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재미가 없었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여러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서 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즐겁게 활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팜을 통해서 채소도 가꿔서 직접 드시기도 하고 또 디지털 교육에서 어르신들 식당에 가면은 키오스크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키오스크 주문도 하고 휴대폰 사용법도 하고 또 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경로당이 되게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누구나 좀 건강하게 경로당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거는 부천에 한 66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뭐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간호사회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직접 집을 찾아가서 지역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부천형 모델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올해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나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지 않고 이 가정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후의 돌봄 같은 그런 시스템도 있고 부천형 원 시리즈가 있는데 원스토어 사업이라든지 뭐 온라이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국정기획위나 또 복지부에서 부천형 복지 모델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에 한갑 지났는데요. 네. 부천 이사 가고 싶어지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어르신들이 부천에 와서 그런 돌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으로 이사 가는 거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환영하겠습니다.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예. 그또 이제 다른 얘기 또 해볼까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K리그 1부 리그는 지금 인천 사니까 인천 FC 응원하고 2부 리그는 부천 FC 1995 응원 쭉 해왔는데 자, 지난 시즌은 두 팀 다 2부에서 또 경쟁도 했었는데 두 팀이 또 이번에 같이 1부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우선 뭐 축하드립니다. 1부 네, 승격하신 감사드립니다. 거. 구단주시죠? 예, 제가 구단주입니다. 자, 이제 1부 리그에서 이 부천 FC 1995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준비 과정도 좀 궁금하고 올해 1부 리그에서 부천 FC 1995 어떤 목표를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천 FC가 시민구단입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이 열렬히 응원해주고 성원해준 덕분에 저희가 창단 18년 만에 1부 리그에 승격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저 축구를 좋아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곧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1일 날 저희가 전주에 가서 원정 첫 게임을 하고 또 3월 7일 날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를 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좀 기대하고 지금 들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축구를 통해서 좀 에너지를 모으고 특히 저는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경기장에 나와서 네.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좀 보기가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것이 꿈도 키워나가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1부 리그에 승격을 한 이후에
일부 리그에 요구되는 주요한 그 시설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렇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과 주변 환경들을 지금 빠르게 지금 바꿔 나가고 있어서 그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와서 응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있고 저희 선수들이 지금 이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네. 이 태국에서 훈련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저도 창원까지 가서 선수들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민들은 이 부천 FC의 클린 구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감독과 선수단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어서 올해는 저희 시민들이 이 부천 FC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것이다. 네. 작년에 안양 FC가 일부에 승격을 했는데 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 FC도 그런 성적을 잘 내서 부천과 안양이 새로 일부에 진입한 팀으로서 경쟁도 할 것이고 인천 FC하고는 네. 03이 그렇죠. 네, 더비를 할 더비, 것이고 03이 더비. 또 제주 FC는 예전에 제주 FC가 네, 또, 부천에 있다가 네. 연고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부천과 제주 FC는 또 그런 연고지 양국 더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윤빛가람 선수 영입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지만 뭐 부천 응원 FC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조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우리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통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부천 시민분들께 우리 조용익 시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통화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신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부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짜 혁신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성장의 기조에 맞춰서 경제와 공간을 잘 혁신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부천시도 민생의 혁신, 미래의 혁신, 공간의 혁신, 행정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는 못하겠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발하게 시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익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뵐 날이 있겠죠?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